자, 가입 땅 생산 모형 이번 학기에 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 뭐인가 뭐 강의 자료도 올라와 있는데 또 새로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세요. 예? 어? 동영상 강의하고 요 강의 시절하고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궁금하고 잘 어렵고 하면 물어보도록 하세요. 예? 아니면 저 온라인 강의하면 충분하지. 뭐 동영상 강의해도 충분한데 일부러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거 주고받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안 가네. 뭐 한금알을 낳는 거의 그죠? 이야기 알죠? 알을 하나씩 그 금으로 된 알을 이제 하나씩 내주는데 그 부부가 노부부가 그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알을 한꺼번에 좀 다 빼내자 가지고 배를 쫙 가르잖아. 오리 배를 가르니까 오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금알을 이제 못 얻어 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잡으면 되지 않겠지. 적당량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저번에 저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획량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입량이라고 하는데 가입량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지금 가입 문제가 나온 지가 뭐 100, 120년, 140년이 다 돼가는데 수산하게 그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게 ICS잖아요, 그죠? 그 유럽의 북해에서 그 이제 정어리 이기 이런 것 때문에 정어리 이기나 또 넙치 이런 게 안 잡혀가지고 이런 갑자기 잡혔다 안 잡혔다라니까 그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학이라는 학문이 시작이 됐죠. 20세기 초에 숄트란 분이 이주로 돼가지고 이제 ICS를 결성해가지고 20개국으로 그죠? 20개국 회원국인 그런 국제 수산해양 연구기구를 만들잖아요.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왜 어떨 때는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안 잡히는가. 그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숄트란 분이 이제 제시한 가설은 하나는 트랜스포트 해류에 따라서 얼마나 그 새끼들이 잘 유입을 되는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결정적 시기 가설이죠. 초기 생활사 그러니까 특히 그 물고기가 알에서 이제 알이 부화를 하면은 처음에는 난항자를 해가지고 유생인데 비상식량이 있댔죠, 그죠? 난항이라고 그 이야기 했죠. 난항이 있다. 난항이 있는 동안에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초기 유생은 우리가 난항자라고 하는데 난항 유생, 난항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계란 노란자 있죠. 그게 그런营養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는 그 한나는 굶어 죽진 않아. 근데 그 비상식량을 다 소진을 하고 그동안 이제 비상식량 소진할 동안에 이제 먹이를 처음으로 잡아먹는 방법을 빼야 된다고. 먹이를 먹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배우고 하거나 또 잘 배웠는데도 먹이가 부족해지면은 이제 나랑 비상식량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가입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풍형이 결정되는 걸 그 초기 생활사로 봤다고. 특히 난항이 소진되고 나서 당장 먹을 게 없었을 때, 그죠? 난항자가 끝나는 시기 후기자어죠. 그때 양이 이제 그 가입 그 가입량 그러니까 물고기 풍형을 결정한다고 숄트가 가설을 지었다고, 그죠? 그 가설이 뭐 지금도 유효하긴 유효한데, 근데 지금도 해보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설명이 안 돼. 어찌 보면 전체 다 뭐 어미 양도 중요하고 또 가입되고 나서도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특정한 단계에서는 볼 건 아니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 풍형을 예측 못해. 올해 좀 고등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해? 100년, 140년 지났는데도 뭐 그 해양학 조사를 많이 하고 해도 예측하기가 힘들어.
어떤 거는 좀 뭐 뭐 지나간 거는 예측이 잘 맞는데 앞으로 또 예측을 하려면 안 맞아 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베벌턴 홀트도 이제 깨달은 거야. 이 가입량은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어? 가입량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지. 가입량. 자, 가입량이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면은 그럼 연간 변동 변화는 수심 동안 일정하다고 보는 거야. 그 스테이시너라는 말은 뭐냐면은 변동은 있어. 변동은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하다 이 말이야. 일정하다고. 평균을 내면은 여기 이제 스테이셔너리라 한다고. 스테이셔너리. 우리말은 우리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어로 쓰는데 우리나라 말도 번역하려면 좋은 말이 국어학자들이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스테이셔너리라는 뜻이 랜덤 워크 이런 거 무작위 분포라 이 말이 있을게 맞아. 무작위 분포. 무작위가 무작위 개념을 시계열, 시간에 연간 의행량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초당, 분당, 아니면 뭐 시간당 뭐 이렇게 우리 어떤 관측치를 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없고 또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한 가운데 이렇게 노이즈만 잡음만 있다 이 말이야. 잡음만 있다면은 요거는 스테이셔너리하다 가정할 수 있는 게. 근데 스테이셔너리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뭐 올해 뭐 또 더웠다, 겨울 되면 또 춥고 이러잖아. 그거 보면 뭐 오르락내락 하는데 그건 하지만은 스테이셔너리지는 않아. 지난 100년 동안 보면 꾸준히 증가했다고. 이건 스테이셔너리 한 경우가 아니라고. 이거는 스테이셔너리 아니고 뭔가 경향성이 있는 게 이때는 스테이셔너리하다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계를 해서 배우면 알겠지만은 일정하지 않으면은 뭐그 경향이 있으면 경향을 제거시켜 주면 된다고. 경향을 제거시켜 가지고 다시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뭔가 어떤 증가 패턴이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시계열 분석 같은 거 뭐 학부 때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 뭐 주식 시장 같은 데가 뭐 주식 시장에 갈 일은 없겠지만 은행 같은데 그런 데서 뭐 갈 일은 없겠지만은 그 통계학 특히 시계열 시간에 따른 이런 뭐 변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주가 같은 거 시간에 따라 오르락 내려가고 막 비트코인 가격이 뭐 요즘 올라갔다 히트를 치고 다시 내려가고 뭐 오르락 내려가 하잖아, 그죠? 또 환율이 변동이 또 이리 되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또 뭐 날씨 이런 것도 마찬가지, 기온 같은 거, 또 의행량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걸 이제 시계열 자료라고 시간에 따른 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따로 통계 분석 방법이 있다고 그런 부처이 그걸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계열은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일정하게 간다. 그 뭐 연간 자료, 연간 의행량 이런 거, 또 연간 평균 온도, 그죠? 또 뭐 연간 중에도 열달의 평균 온도를 또 연별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초단위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초단위로. 그런 걸 이제 시계열이라고 하는데 그 시계열에서 이제 노이즈라 잡음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아까 스테이션한 거는 이제 무작위로 일어나는 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흰 잡음이란다고. 화이트 노이즈. 하얀 잡음. 직역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무작위로 일어나는 이라고. 무작위로. 근데 아까 뭔가 경향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있죠. 거기 또 어떤 것도 주기를 가질 수 있다고. 오르락 내려갈 수도 있다고. 이게 그거는 레드 노이즈. 그러니까 빨간 잡음이란다고. 빨간 잡음. 빨간 건 뭔가 경고가 떠 있잖아요. 이거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시스템이 뭔가 무슨 변화를 보이는 기라고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거는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레드 노이즈라고. 레드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빨간 잡음이 들어간다고. 빨간 잡음. 그래 이제 이런 게 왜냐면 그 뭐 기온도 많다. 여러분 기온도 보면은 뭔가 10년 주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10년. 물고기도 풍경을 보면 10년에서 한 15년 주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이제 정어리나 멸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충 그 비늘에 보면 60년 주기를 보여요. 60년 주기를. 그 60년 주기 그거는 화이트 노이즈가 스테이셔너리가 아니야. 그것도 레드 노이즈라고.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고 빨강색이라고. 빨강 잡음이라고. 그걸 잭을 해줘야 스테이셔너리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뭐 시계를 여러분 혹시 그런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그 빨강 잡음하고 하얀 잡음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하다 말은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하얀 잡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는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오락날아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야. 이제 제로섬 게임 일정하다 이 말이야. 일정하다. 어? 일정하다면은 그러면 변동은 있지만 가능한 거 그럼 그러니까 그 수심 동안 일정하다면 수심 동안 수심 동안 어떻게 잡았을 때 우리가 가장 어획량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제 그 가입량이 일정하다 보는 거야. 일단 일정하다 보면은 이제 가입이 일단 일정하다 보고 그러면 주어진 그 가입된 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잡았을 때 어획량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어획량이 많다고 또 수입이 항상 많은 건 아니잖아. 어민 소득이 또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어민들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입된 생산 모형이라고. 아주 간단한 그런 가정에서 시작하는 기라고. 가정이 시작한다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아주 그 가입된 생산은 뭐 베브든 홀트 책 두께가 한 뭐 500페이지, 500페이지, 한 700페이지나 뭐 되게 두꺼운 책인데 1957년에 나온 책이 두꺼운 책인데 이제 딱 수식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 자료로 보는 기고. 지금 뭐 컴퓨터가 있는데 뭐 그 복잡한 수식 때문에 막 사람들 질려버리는데 그 핵심 내용은 A4 한 장으로 다 정리 다 끝이야. 그냥 A4 한 장으로 다 A4 한 장으로 내가 정리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그 말은 책은 700페이지지만 500페이지인가 모르겠다. 뭐. 그 많은 수식을 다 공부할 필요 없어. 응? 지금은 참고 자료만 보고 그 뭐 그래 수산 자당 뭐 어렵다 잡고 뭐 한데 뭐 어렵긴 어려워. 딱 간단한 이런 게 아주 간단한 긴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말이야. MSY를 엉뚱한 데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가입당 모형 생산 모형도 1957년 그 식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 변형을 못 하니까 필요에 따라 맞춰줘야 되잖아. 응? 그걸 못 맞추고 MSY도 자기 필요하면은 모델을 새로 셔야 될 거냐. 할 줄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새로 모델을 못 만들어내잖아. 가입된 생산 모형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 하니까 요 변형을 못 시켜. 요걸 자기 필요에 따라 변형을 시켜야지. 변형을 못 시키고 문제를 여기 끼 맞춘다고 이게 가입된 생산 모형이 옛날 1957년 그 모형에 MSY도 1940년대 나온 게잖아. 풀 줄을 모르니까 그걸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 문제를 1940년에 그 모델 끼 맞춰가지고 억지로 끼 맞춰가지고 답을 내놓고 했잖아. 그런 엉터리가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아이고 한심해가지고 뭐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가입된 생산 모형은 왜냐하면 이제 그야 일찍 잡는 게 나은가 좀 큰 놈을 잡는 게 낫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작은 놈은 일단 숫자가 많잖아. 잔챙이들 숫자가 많다고 이걸 잡는 게 낫는가? 아니 뭐 좀 기다렸다가 크는 동안에 많이 죽어버리잖아. 계속 죽어 나간다고, 그죠? 그러면 크지만은 숫자가 좀 작아도 큰 놈을 잡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절충을 해야 된다고. 작은 걸 많이 잡을까? 아니면 숫자는 좀 적더라도 키아스 좀 적게 잡더라도 잡을까, 그죠?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의획 노력량이랑 있다고. 얼마나 몇 퍼센트를 잡냐 이 말이야. 10%를 잡는가, 5%를 잡는가, 100%를 다 잡는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획 노력량이고, 그다음에 최소 의획량 규제는 뭐냐면은 그럼 언제부터 잡을 것인가? 언제부터? 한 살부터 잡을 것인가? 아니면 1.2세, 2살부터 잡는 건가? 이걸 규제하는 거는 그물고 크기를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최소 의획 그물고 크기. 그물고가 크면은 작은 놈은 더 작게 잡혀 큰 놈 위주로 잡힌다고, 그죠? 근데 그물코를 그물이 촘촘해지면은 작은 놈도 많이 잡히잖아. 작은 놈도. 이걸로 규제를 하고 의획 노력량은 뭐냐면은 배 숫자. 그죠? 배 숫자를 줄이면 되고, 그다음에 조업 일수를 줄이면 되고, 그죠? 또 그 공간을 또 줄이면 되지. 해양 보호구역이라든지 수산 제한 보호구역 해가지고 이 구역에서는 고기를 잡지 마세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 하면 된다고.
그리고 두 가지 요 그러니까 의학량을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의 변수를 두 개를 뒀다고. 하나는 몇 퍼센트를 잡는가 의학 노력량 하나하고 몇 퍼센트 여기 이제 의학 노력량인데 의학 노력량에 따라서 의학 사망률도 늘어나잖아. 비례관계 있기 때문에 그죠? 의학 노력량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몇 살 때부터 잡냐 이 말이야. 몇 살 때부터 1살 때부터 잡는 2살 잡는 거야. 그래서 그물고 크기로 가지고 최소 의학량 체장 구조한다고. 이걸 그물고 크기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그 무식한 수상과학원에서 금지체장을 한심하고 금지체장 막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어? 이제 청어를 예를 들어서 금지체장을 20cm를 잡았다고. 그게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어? 금지체장은 뭐냐면 낚시하다가 해서 그 20cm 이하면은 잡히면 그걸 바다에 다시 버리게 하는 기라고. 어? 바다에 버리는데 자 낚시를 해도 자 청어가 잡혔다고 낚시해 그러면 바다에 버리면 그게 살아나겠나? 낚시하고 물린 놈이 살아나겠다고. 금지체장 해가지고 몰라 꽃게 이런 거 나오면 살아남을 거야. 해도 다시 풀어놓으면 살아나는데 청어나 이런 거 뭐 참조긴 이런 거 자 그물 낚시라도 제대로 못 살아나는지 자 그물로 잡는다. 청어로 그물로 주자 잡잖아. 그물로 올라오면 끌어올라오면서 다 죽어. 어떻게 그 그물에 매를 가지고 오면 다 죽어버리지. 멸치 그물에 오면 올라오니까 다 죽어. 뭘 조금 살아남겠지. 이제 어선이에서 살아남는 놈도 있겠지만 뭐한 90% 95%다 죽어버려. 이미 죽은 걸 다시 바다에 버리라는 거야. 금지치장 해가지고. 어? 청어, 정어리 뭐 이런 금지치장 만들어가지고 그런 한심한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 유럽에 타고 있더라 보니까 청어. 그게도 뭐 무식하게는 마찬가지 모양이야. 어? 그만큼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가. 어? 금지체장 해가지고 그럼 어찌돼 결국은 무슨 최소액 체장해가지고 무슨 수산자원 보호한다 효과가 전혀 없는 거야. 금지체장 해가지고 오히려 환경 오염만 일으킨다고. 죽은 그 바다에 물고기를 는 다른 생물에 먹혀야 된다고. 무조건 먹히면 아무 문제가 없어. 다른 생물에 먹히면은 그 생물은 사람도 포함하는 거야. 사람이 먹는다든지 또 우리 사람이 안 먹는 다른 나머지 다 100% 보통은 다른 생물 먹이로 간다고. 자 바다의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에 잡아 먹혀.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그죠? 멸치 이런 거 있으면 결국은 다 멸치 다 다른 생물 먹이로 다 먹혀. 고래도 마찬가지고 다 생물에 먹혀. 다른 생물에. 응? 다른 생물이 다 먹히는데 물론 고래 중에 안 먹히는 놈도 있다. 상이 없는데 그게 이제 물고기 운명이라고. 다 먹힌다고. 그럼 먹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먹히고 중간에 일부를 바다에 버린다? 그럼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환경 문제를. 음식물 쓰레기하고 똑같지. 음식물 쓰레기 다 먹어버리면은 환경 오염이 안 일어나. 다 먹어버리면은 왜 일어나? 다 안 먹고 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라 전체가 쓰레기 종량제 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시작을 했잖아. 쓰레기 종량제. 여러분 하재? 그 종량제 봉투 사가지고 버리잖아. 음식물. 뭐 버리고 저 음식물 따로 버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지.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음식 먹어 치우면 다 먹으면 음식을 남기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음식물 많이 남기나. 한 상 막 두 상 사가지고 막. 어? 저는 저 식당 같은 데 음식물 절대 안 반찬까지 다 먹고 와. 그 교육을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 보면 막 반찬 넣다가 국도 밥만 먹고 막 탁 먹고 막 조금 먹다가 버리고 하더라고. 요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교육을 그리 받아서 밥 한 톨 바닥에 안 놔뒀어. 밥 한 톨 다 먹었다고. 그리고 교육을 밥상 앞에서 받았다고 할아버지한테. 응? 밥 한 톨 요거 밥 한 톨 하기 위해서 농부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피땀을 흘리냐고 땀을 흘리는데 요걸 버리면 되냐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음식을 안 남겨. 몰라. 워낙 많이 나오면 이제 막 남길까. 집에서 할 때는 음식을 절대 안 남겨. 저는 음식물 그 뭐 쓰레기 필요 없어. 우리 집에는 내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 금지체장 해가지고 그 잡은 걸 이미 죽었는데 그 금지체장으로 버리면 어찌 돼?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잖아. 환경 오염을. 그 정어리도 마찬가지고, 정어리는 그건 혼액 금지가 또 그것도 바다에 버리게 하고, 또 참다른 것도 바다에 버리게 하고, 그걸 무슨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게 하는 정책은 다 그건 수산 악법이라 그거는 버리게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정치권에 나간다면 그래서 뭐 장관이나 뭐 어디 국회에 나가면 이빨 우리나라 법에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 100% 전면 중단시키라고. 그건 조장하는 밥 터차질 다 없애고 일단은 최상위법으로 바다에 물고기 버리는 거 전면 금지시키는 거. 요거는 뭐 그 헌법 수준에서 해야 돼. 그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잖아. 그 물고기 잡은 걸 사람이 먹든지 하다 못해 양어장이 사료로 써야지. 왜 그걸 바다에 버려가지고 오염을 시키냐 이 말이야. 그런 법이 우리나라 수산악 규제에 그 버리게 하는 조장을 하는 그런 악법이 투성이라고. 총호용 애양량도 초과하면 버려야 되잖아. 금지체장도 또 길이 불면 버려야지. 혼액 금지 섞어잡기 다른 또 뭐 정어리 또 버려야지. 그런 법은 다 수산 악법이야 그거. 아무 뭐 효과도 없이 멀쩡한 물고기 잡은 그 어민들이 돈과 땅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라는 거기에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 물고기 죽었으면은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음식물하고 똑같이 먹어야지 그걸 버리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잘못됐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게잖아 그거는. 윤리적으로 우리 생태 그게 환경 파괴잖아 어찌 보면은 바다 버리게 하는 거. 그런 규제를 없애다니 그게 환경 보호하는 길이라고 어찌 보면 그죠?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래서 뭘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장 규제 풀면 안 된다고. 수장 규제 때문에 지금 환경 오염이 바다에 지금 막 물고기 폐사체로 지금 덮이고 있는데 그런 법을 그런 법을 악법을 없애야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 지금. 몰라가지고 하는 거라고. 지금 몇 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가입당 생산 모형이라는 건데 쉬운 기라고 아주 쉬운 기라고 간단한 게 두 가지. 자 변수는 요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자 변수가 하나 두 개고 요거는 그럼 종속 변수는 뭐냐면은 생산량이라고. 가입당 생산량. 여기 이제 가입당 생산량을 요 계산을 해보는 기라고. 그러니까 가입량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생산을 얼마 할 수 있는가를 y로 변수를 둔다면은 여기 y고. 그럼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딱 본다고. 두 가지. 자, 다른 건 고려 안 해요. 자, 의액 사망률 하나, 의액 사망률에 따라서 또 몇 살부터 잡는가에 따라서 변수가 하나, 두 개라고. 요거는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y면은 y가 여기고 그죠? 생산량이고 독립 변수는 x1은 의액 사망률, x2는 나이. 그래서 여기 조금 풀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 왜냐하면 변수가 여기 하나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을 해가지고 쉽게 풀리는데 변수가 두 개잖아. 변수가 두 개 뭐 몰라. 요즘 카드 컴퓨터에 변수 뭐 인공지능 변수가 만 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도 다루고 하는데 인공지능 있죠. 이제 뭐 그거 인공지능 뭐 구글 딥마인드인가 딥러닝 하면 뭐 변수 수십만 개 달아. 요즘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 연필로 계산할 때는 변수가 한 개인 거는 우리가 연필로도 계산이 가능해.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키와 몸무게의 관계. 이거는 쉽잖아. 몸무게가 키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럼 요거는 키라는 변수만 가지고 몸무게라는 종속 변수 있죠. 종속 변수고 키가 이제 독립 변수인 거야. 뭐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다고. 그다음에 기온이 오를수록 냉장고 판매 대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기록은 아주 간단한 모형이잖아요, 그죠? 자, 냉장고 판매 개수가 y가 된다고. 종속 변수 그죠? 그다음에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독립 변수가 되죠. 기온에 따라서 냉장고가 몇 대 팔리는가. 요거 우리가 이제 그 관계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다고 이런 걸. 그래서 변수가 한 개인 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다고. 뉴턴 역학이 보면 다 변수 한 개짜리밖에 없잖아. F 이퀄 ma 해가지고 뭐 변수가 한 개짜리인데 이건 풀기가 쉽다고. 근데 변수가 두 개가 오면 이제 골치가 조금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냉장고 판매된 수는 뭐 기온도 영향이 있고 또 독립변수로 기온이 들어가고 또 독립변수 이청으로는 그의 이제 그 뭐라노 경기 지수 경기가 좋느냐 나쁘냐 어? 뭐 그런 걸로 나올 수 있고 뭐 변수를 두 개로 넣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 가입된 생산 모니터 가입 저 생산량이 자 생산량 요량이 맞들 때 가입에 따라서 일단 생산량이 바뀐다고. 근데 가입은 일정하다 가정을 했죠. 그래서 변수 한 개 날아갔고 R은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요거는 야 이거 R까 재주려면 변수가 세 개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 푸는 거야. 그래서 R은 일정하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입은 R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Y 이제 생산량만 생각하면 되는데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피싱 모탈리티 의액 배척수라든지 조업 일수, 의액 노력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따라서만 결정된다면은 방법을 세워볼 수가 있었고 또 몇 살트도 잡는가 요거만 해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연필로 풀기가 힘들어. 연필로는 컴퓨터는 금방 풀어. 엑셀로는 금방 푼다. 그걸 이번 수시밖에 없고 엑셀 금방 푸는데 그런데 요걸 이제 옛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굉장히 풀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배불 놀다 그 수식을 유도를 한 거야. 유도를 했다고 요걸. 복잡해 뭐 여들 보면 이해도 못할 거야. 막 수식이 막 온통 수식이 나오니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해 못해도 돼. 왜 지금 그 컴퓨터 시대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응? 엑셀로 다 할 수 있는데 뭘 그 배울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이번 남은 시간에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해보기라고. 모의 실험 해보잖아. 응? 이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하죠 좀. 저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뭐 우리 집에 그 예를 들어서 그 태양광 그 설치를 하려니까 햇빛을 맞으면 일사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경제성 있냐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더라고. 그걸 그 그늘이 얼마나 되고 옆에 우리 옆집에 암룸이 있다고 사무실 몇 개 이런 걸 하니까 이 시뮬레이션 해보다마는 태양광 설치해도 도저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설치 안 해주더라고. 그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해요. 컴퓨터로 해보는 기죠. 그걸 모의 실험을 하고 그걸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적진값 어떻게 최도 학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요거인데 요거는 수산 잔하게만 사회적 생산 모형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무슨 경영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문제 해결할 때 여기 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이걸 연습을 하고 오늘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다음에 모의 실험 저 가이드 생각보면 계속 다 하기로 할게요. 오늘 이만치 수업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저 질문거리 해가지고 질문 좀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만치.